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수능을 대비한 평가원의 9월달 국어 모의고사 중에서 독서 지문, 영화 이론, 가나 지문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 지문은요, 리얼리즘 영화 이론에 대해서 나왔고요. 좀 이따 볼 나 지문에서는 정신 분석 각적 영화 이론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가 지문, 리얼리즘 영화 이론은요, 이건 EBS 연계된 지문입니다.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5회 중에서, 바로 5회 중에서 4번부터 7번까지 문제 세트에서 바로 리얼리즘 영화 이론 거의 중요 개념들이 겹쳐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 지문은요, 그 문제 세트에 보기만 살짝 일단 개념을 따와가지고 살을 붙여가지고 하나의 독립된 지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 지문 리얼리즘 영화 이론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리얼리즘 영화 이론과 사람 이론부터 먼저 나오네요. 리얼리즘 영화 이론가 앙드레 바쟁에 따르면 영화는 세상을 향해 열린 창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지금 창에다가 윈도우에다가 비유를 했네요. 자, 하여튼 읽어보겠습니다. 창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 것처럼 관객은 영화를 통해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게 객관적. 읽다 보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단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영화가 담아내고자 하는 현실은 물리적 시공간이 분할되지 않는 이것도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는 거 읽어보면 알겠습니다. 분할되지 않는 하나의 총체로 그 의미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미결정성 상태이다. 그래서요,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 이걸 딱 아주 친절하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쟁은 영화가 현실의 물리적 연속성과 미결정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 이렇게 물리적 연속성, 미결정성 있는 그대로 다 이게 이 개념이 그대로 요 가지문 전체 끝까지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참고로요, 이번 시험 세트에 좀 나름대로 일관성 있다고 할까요? 그 영화를 지금 세상을 향해 열린 창이라고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좀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현대시 나 작품에서도 이게 문태준 시인의 살얼음 같은 살얼음 아래 같은데 그런 시가에 나왔습니다. 그 현대시 나 지문도 보면은 거기에 그 물고기들이 이제 놀고 있는 물 위에 지금 살얼음이 살짝 얼었는데 그거를 살얼음의 창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창을 통해서 뭔가를 지금 투영을 하고 있는 이 문태준 화자의 자기 어렸을 때 생각에 대한 기억이 그 살얼음 같은 창에 대해서 투영을 하면서 마치 물고기들이 자기 옛날 어린 시절의 자기 모습, 또 엄마들 같은 어른들의 모습, 그런 큰 물고기들 그렇게 마치 비유하듯이 그 생각의 기억과 겹치면서 그 살얼음 같은 그 아래 그 부분 물속의 모습을 또 아주 나름대로 인상 깊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그 현대시 세트에서도 역시 그런 살얼음을 창이라고 비유한 부분도 역시 그 문제로 묻는 선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역시 독서지문도 그렇고 하여튼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어떤 것을 창에다가 비유하는 그런 공통점이 나왔습니다. 네, 하여튼 그건 변론이고요. 또 다음 문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쟁은요, 영화 감독을 두 부류로 분류했습니다. 영화 감독을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현실을 믿는 감독으로 분류했다. 자, 그럼 여기서 1문단으로 쭉 놓고 보자면은 다쟁은 이 둘 중에서 어느 감독을 더 지지했겠습니까? 바로 두 번째겠죠. 현실을 믿는 감독을 지지했겠죠. 그런 일단 그 추측을 가지고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화의 형식을 중시한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자, 이게 약간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현실, 형식 같은 히읗이고 시옷 들어가니까 이게 현실을 믿는 감독이 형식을 중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혹시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게 형식을 중시하는 감독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입니다. 이거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고요. 아마 일부러 오해하려고 히읗을 그렇게 같이 엮어놓은 것 같긴 합니다만 하여튼 영화의 형식을 중시한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다양한 영화적 기법으로 현실을 변형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데 주력한다. 이 새로운이요 이제 스몰 A로 해가지고 이건 단어 문제랑 연결도 있는데 굳이 뭐 이 영상에서는 단어 문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다양한 영화적 기법을 사용해서 현실을 변형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법을 사용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몽타주가 나옵니다. 몽타주의 대가인 에이젠슈테인이 아마 에이젠슈테인도 수능 완성 지문에 나오는 그 영화 감독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몽타주의 대가인 에이젠슈테인이 대표적이다. 몽타주는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관객이 익숙한 대상을 낯설게 받아들이게 한다. 또한 짧은 숏들을 불규칙적으로 아까 전에 분명히 이 바쟁은 연속되는 것을 선호한다고 했는데 일단 이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연속이 아니네요. 불규칙적으로 편집해서 영화가 재현한 공간이 불연속적으로 연결된 듯한 느낌을 만들어낸다. 당연히 그러니까 바쟁이 비판을 하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바쟁이 비판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바쟁은 몽타주가 현실의 연속성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갖다 붙였으니까 당연히 그 연속성을 중시하는 바쟁은 당연히 비판을 하겠죠. 현실의 연속성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감독의 의도에 따라 관객이 현실을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점을 우려가 있는 연출 방식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서 이 바쟁이 몽타주 기법이라든지 또는 이미지를 믿는 감독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이렇게 마지막 문장으로 해서 끝맺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네, 역시 세 번째 문단은 이제 바쟁이 지지하는 현실을 믿는 감독 얘기가 나오겠죠. 바쟁은 현실을 믿는 감독을 지지했다. 이들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달립니다. 달리 자, 뭘 중시했겠습니까? 아까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형식을 중시했으니까 현실을 믿는 감독은 내용을 중시했겠죠. 바로 그겁니다. 영화의 내용, 즉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변형되지 않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아까 변형되지 않은 또 객관적 다 충분히 대립되는 쌍으로 분류해가면서 서로 대립시켜가면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믿는 감독이 사용한 영화 기법 두 가지가 나옵니다. 디포커스하고 또 롱테이크입니다. 자, 그럼 먼저 디포커스부터 보겠습니다. 디포커스는 근경에서 원경까지 숏 전체를 선명하게 초점을 맞춘다고. 자, 다음 페이지에 올라갑니다. 숏 전체를 선명하게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로 올라갑니다. 맞춰 촬영하는 기법으로 원근감이 느껴지도록 공간감을 표현할 수 있다. 또 이제 롱테이크 얘기가 나옵니다. 롱테이크는 하나의 숏이 1, 2분가량 끊임없이 길게 진행되도록 촬영하는 기법이다. 영화 속 사건이 지속되는 사건이 지속되는 시간과 관객의 영화 체험 시간이 일치하여 현실을 마주하는 듯한 효과를 낳는다. 바쟁에 따르면 디포커스와 롱테이크를 혼용하여 연출한 장면은 관객이 그 장면에 담긴 인물이나 사물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즉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긴 시간 동안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응시하면서 화면 속 공간 전체와 사건의 전개를 지켜볼 수 있게 해준다 하면서 바쟁이 이렇게 현실을 믿는 감독을 또 지지하면서 그 사람들이 즐겨 쓰는 또 영화 기법인 디포커스와 롱테이크 그런 장점들 바쟁의 관점에서 좋게 평가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바쟁은 현실의 공간에서 자연광을 이용해 촬영하거나 이것도 하나의 이미지를 믿는 감독 또는 이미지가 아니죠. 현실을 믿는 감독 또는 바쟁이 지지하는 바쟁이 선호하는 영화 감독의 또 하나의 촬영 기법이겠네요. 자연광을 이용해 촬영하거나 연기 경험이 없는 일반인을 배우로 쓰는 등 다큐멘터리처럼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내는 연출 방식에 찬사를 보냈다. 또한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를 통해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영화보다는 이렇게 보다는 좀 한참 있다 나왔는데요. 하여튼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 이거 바쟁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거보다는 열린 결말을 통해 이 의미를 확정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영화, 즉 열린 결말 영화를 선호했다. 이러한 영화가 미결정 상태, 바로 그렇죠. 바로 이 열린 결말이라고 하는 건 아까 첫 번째 문단에 나왔던 키워드 바쟁은 미결정 상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요거 이제 바로 키워드가 마지막 문장으로 나오면서 딱 아주 일종의 수미상관을 갖추면서 끝맺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쟁이 열린 결말을 하는 그런 영화 기법을, 영화 감독을 선호하는 이유, 바로 그거 아까 첫 문단 키워드처럼 이렇게 미결정 상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영화를 선호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가지문은 특별히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일단 바쟁이 선호 또는 찬성하는 쪽하고 또 바쟁이 비판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쪽만 잘 짝을 맞춰가지고 대비해가면서 읽어내면 되겠네요. 자, 그럼 가지문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12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에서 모두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용이 가에도 들어있고 나에도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럼 먼저 가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거 보겠습니다. 선지 1번. 영화는 무엇에 비유될 수 있는가? 아까 영화는 세상을 향해 열린 창이라고 그랬습니다. 윈도우. 일단 가 맞고요. 그 다음 선지 2번입니다. 영화의 내용과 형식 중 무엇이 중요한가? 일단 바쟁은 내용을 더 중시한다고 했습니다. 내용. 자, 다른 말로 하면 현실을 중시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것도 가에 들어있네요. 다음 선지 3번입니다. 영화의 관객의 심리는 어떻게 반영되는가? 이거 가에 나오지 않았죠. X. 선지 4번. 영화 이론의 시기별 변천 양상도 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지 5번. 영화관 환경은 관객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거 좀 있으면 나에 나옵니다. 가능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만 가지고도 이 12번 문제 답은 1번과 2번으로 압축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3번. 가를 바탕으로 할 때니까 일단 바쟁이 선호하는 영화 기법 또는 바쟁이 부정적으로 보는 영화 기법 잘 구분을 해서 이제 가를 바탕으로 할 때 영화적 기법의 효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지 1번입니다. 몽타주 활용하여 대립관계의 두 세력이 충돌하는 상황을 상징적
상징적 이미지로 표현한 장면에서 관객은 생소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아까 생소한 느낌 지문의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낯설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낯설게. 그걸 살짝 생소함으로 바꿨고요. 하여튼 이 몽타주에 대한 설명 맞고요. 하나 덧붙이자면 몽타주의 이런 기법은 바쟁은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선지 1번은 맞습니다. 선지 2번 몽타주를 활용하여 몽타주 또 나왔네요. 서로 다른 공간을 짧은 숏으로 불규칙하게 교차적인 불규칙하게 교차시킨 장면에서 그러니까 별도 딱 이것만 보면 몽타주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바쟁이 선호하지 않는 쪽이긴 한데 하여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영화 기법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이제 몽타주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교차시킨 장면에서 관객은 영화 속 공간이 불연속적으로 재구성되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맞고요. 선지 3번입니다. 딥포커스 요거는 바쟁이 선호하는 현실을 믿는 감독들이 잘 쓰는 영화 촬영 기법이죠. 딥포커스를 활용하여 주인공과 주인공 뒤로 펼쳐진 배경을 하나의 숏으로 촬영한 장면에서 관객은 배경이 흐릿하게 인물은 선명하게 보이는 느낌 받을 수 있다. 이게 흐릿하게가 틀렸네요. 아까 분명히 지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딥포커스 쓰면은 숏 전체를 선명하게 초점 맞춰서 찍는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문에 분명히 딥포커스 기법을 쓰면은 숏 전체를 선명하게 초점 맞춰서 찍는다고 그랬지만 그 중에서 배경은 흐릿하게 나오고 또 반면에 인물은 선명하게 나오고 그런 기법이 아니라고 그랬죠. 거기서 틀렸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이겠네요. 4번, 5번은 가볍게 보겠습니다. 선지 4번, 롱테이크를 활용하여 이것도 현실을 믿는 감독이 또 중시하는 기법이네요. 롱테이크를 활용하여 사자가 사슴을 사냥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의 숏으로, 말 그대로 롱테이크네요. 하나의 숏으로 길게 촬영한 장면에서 관객은 실제 상황을 마주하는 듯한 느낌 받을 수 있다. 그대로 맞고요. 선지 5번, 딥포커스와 롱테이크를 활용하여 둘 다 혼용했습니다. 광장의 군중을 촬영한 장면에서 관객은 자율적으로 인물이나 배경에 시선을 옮기며 사건의 전개를 지켜볼 수 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거 그때그때 골라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5번도 역시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13번의 답 3번 확실하고요. 그 다음 14번 문제로 갑니다. 네, 14번은요. 보기의 입장에서 가해 바쟁에 대해 비판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건 바쟁의 견해를 비판하는 관점으로 해서 선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일단 보기 입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관객은 특별한 예술 교육을 받지 않아도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감독의 의도대로 작품을 해석하는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감독은 영화를 통해 관객을 계몽하려 할 필요가 없다. 관객은 작품과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생산하는 능동적 존재이다. 결국 핵심은 이거죠. 감독과 관객은 수평적인 관계에 위치해 있다. 수평적인 위치에 있다. 자, 이거 딱 떠오르는 게 뭐겠습니까? 아까 그 바쟁이 그 이미지를 믿는 감독을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감독의 의도에 따라 가지고 관객이 막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할 수 있다. 관객이 감독의 의도를 따라갈 수 있다. 그런 걸 우려했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지금 보기 입장은 감독과 관객은 수평적인 의미 위치에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바쟁이 그런 입장을 취한 건 그 전제가 뭡니까? 일단 감독과 관객은 수평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 또 정확히 말하자면 감독이 관객보다 위에 있다.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독과 관객의 관계가 수평적인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수평적이지 않고 또 정확히는 감독이 더 관객보다 위에 떠 보느냐 그런 관점의 차이를 이제 선지에서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일단 선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네. 바쟁은 열린 결말의 영화를 관객이 이해하도록 돕는 예술교육의 필요성을 간구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자, 이거 보기 입장에서 바쟁을 비판해야 되는데, 자, 예술교육이 필요하다. 이건 보기 입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1번은 일단 보기의 입장이 아닙니다. 네, 1번. 그래서 바쟁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간에 하여튼 예술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이건 보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1번 그래서 땡이고요. 선지 2번입니다. 바쟁은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의 영화를 통해 관객을 계몽하는 것을 영화의 목적이라고 오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잘 보세요. 바쟁이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의 영화 이런 거 바쟁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영화보다는 열린 결말 영화를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지 2번은 바쟁의 입장이 아니네요. 네. 선지 2번은 바쟁 입장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지금 오답선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지 1번은요, 그러니까 지금 14번 발문처럼 보기 입장에서 바쟁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게 맞냐 틀리냐 그걸 따지기 앞서서 일단 선지 1번은 보기 입장이 아닌 것이고 선지 2번은 바쟁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네, 또 선지 3번을 보겠습니다. 바쟁이 감독의 연출 역량을 기준으로 감독의 유형을 나눈 거죠. 바쟁이 감독 유형 나눈 게 저거죠. 이미지를 믿는 감독 또는 형식을 믿는 감독 또는 이제 반대로 또 내용을 믿는 감독, 현실을 믿는 감독 그건데요. 그게 감독 역량을 기준으로 나눈 겁니까? 좀 이따 보겠지만 그 감독의 연출 방식에 따라 이렇게 감독을 분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쟁인도 요
3번 선지도 역시 바쟁의 입장이 아닌 걸 지금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지 3번도 역시 바쟁의 입장이 아닌 걸 선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땡입니다. 그 다음 선지 4번입니다. 바쟁이, 변형된 현실을 통해 현실을 통해 생성한 의미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입장인데요. 자, 바쟁은 현실 변형시킨 거 안 좋아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현실을 영화에 드러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것도 바쟁 입장이 아닌 거 가지고 4번 선지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뭐 보기 입장에서 바쟁 비판하는 것인지 서로 같이 맞물려 가지고 따질 필요도 없이 4번 역시 그 선지 자체가 바쟁 입장이 아닙니다. 다음 선지 5번 밖에 답이 될 수 있는 게 없겠네요. 바쟁은 감독의 연출 방식에 따라 아까 했죠. 그 이미지를 믿는 감독, 현실을 믿는 감독, 연출 방식에 따라 영화 작품에 대한 관객의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감독이 관객보다 우위. 자, 이게 아까 전에 보기 입장은 감독과 관객은 뭐 누가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평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이 보기 입장인데, 자, 바쟁은 이렇게 감독이 관객보다 위에 있다는 게 간주하고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바로 이렇게 연출 방식에 따라 영화 작품에 대한 이제 그 분류 중 영화 감독을 분류한 것 중에서 이미지를 믿는 감독 부분이 있었죠. 이미지를 믿는 감독. 자, 이미지를 믿는 감독에 대해서 뭘 우려했습니까? 그 감독의 의도에 따라 가지고 관객이 영화 의미를 그냥 하나로만 해석할 우려가 있다. 그렇게 좀 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를 믿는 감독의 경우에는 그런 감독들이 만든 영화는 그 관객들이 감독의 의도에 따라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건 결국 어떤 전제가 되어 있으니까 감독과 관객이 수평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독이 관객보다 우위에 있다, 그런 걸 전제로 한 개념이겠죠. 근데 그건 보기의 입장과 완전히 배치가 되죠. 그런 점에서 바로 보기의 입장에서 바쟁 비판한 거 선지 5번이 딱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선지 5번을 결국 마지막까지 읽어봐야지만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일단 보기만 가지고 또 우리가 앞에서 가하 지문을 읽고 이해한 걸 가지고 미리 주관식으로 자기가 답을 한번 서술형으로 써본다고 생각을 하면은 1, 2, 3, 4번 아주 5번까지 가도록 그렇게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일단 쭉 자기가 생각한 서술형 답을 금방 훑어볼 때 답이 선지 5번에 있으니까 5번으로 더 빨리 고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오답 선지를 구성한 방식은 선지 1번은 보기 입장이 아닌 것으로, 선지 2, 3, 4번은 또 바쟁 입장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오답 선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나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나지문은요, 이제 정식 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대한 것인데, 이거는 아까 가지문하고 달리 이제 물론 같은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4, 5, 6, 7번 그 세트에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 정식 분석학적 영화 이론이라고 하는 게 문제 7번에 보기만 살짝 그냥 간단히 언급만 되어 있는 것을 아마 살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지문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네, 하여튼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이론이 아닙니다. 정식 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면 기억입니다. 관객이 영화에서 느끼는 현실감은 상상적인 것이며 환영이다 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또 명제가 나왔습니다. 상상적인 것이며 환영이다. 영화의 관객은 영화와 관객의 심리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은 영화와 관객 사이에 발생한 동일시 현상에 주목한다. 동일시 현상. 이게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동일시 현상. 이런 동일시 현상은 왜 생기느냐? 영화 장치로 인해 발생한다 하면서 이때 영화 장치는 카메라, 영화의 서사, 영화관의 환경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인 동일시 현상은 관객이 영화의 등장인물의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런 동일시는 그 영화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도 발생한다. 즉 영화 장르를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관객이 보고 있는 인물과 사물은 영화가 상영되는 그 시간과 장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한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평소에 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인물과 사물의 부재를 채우는 역할은 관객의 몫이다. 관객은 상상적 역할을 통해, 상상적 작업을 통해 영화가 보여주는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허구적 세계와 현실 사이의 간격을 없앤다. 따라서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서 영화는 일종의 몽상이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12번 문제 봤을 때 이 가나에서 모두 답을 찾을 수 있는 거, 선지 1번이 뭐였습니까? 영화는 무엇에 비유될 수 있는가 했는데 딱 이것만 일문답만 가지고서도 지금 12번의 1번 선지가 맞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2번의 1번 선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까 벌써 지문 가에서 이제 영화는 창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해서 일단 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 있었고, 또 나에서도 역시 영화는 몽상에다 비유했죠. 몽상. 네. 네, 일종의 몽상이다.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벌써 1번에서 지금 답 찾았습니다. 네, 일단 가나 모두 영화가 무엇에 비유될 수 있는가 다 빗대는 거 다 나왔는데요. 창하고 몽상.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2번 보겠습니다. 영화의 형식, 내용과 형식 중 무엇이 중요한가인데요. 일단 쭉 읽어보고 이거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이제 2번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겠죠. 네, 계속 지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단으로 가기 앞서서 이렇게 정식 분석학적 영화 이론에서는 영화가 이렇게 몽상이고 허구고 상상이고다 그런 이제 그렇게 한마디로 분석하지 않습니까? 이게 관계된 게 전에도 어떤 지문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정식 분석학자 라캉이라고 하는 학자는 뭐 우리들이 사는 세계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실제계, 실제 있는 것, 또 상상계, 상상 속에 존재하는 세계, 그리고 상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화는 뭐에 해당한다고 받겠습니까? 바로 상상계에 속한다고 받겠죠. 그래서 이 다른 질문에 이제 가끔 나오는 그 라캉의 분류에 따라서 실제계, 상상계, 상징계 중에서 바로 이 정식 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면 영화는 상상계에 속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단입니다. 정식 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면 관객의 시점은 카메라의 시점과 동일시된다. 자, 이거 지금 카메라는 뭐의 하나입니까? 바로 영화 장치 중에 하나네요. 아까 전에 그 첫 문단에서 관객이 동일시 현상을 느끼는 이유가 영화 장치 때문이라고 그랬고요. 그 영화 장치 중에 이제 예로 카메라, 또 뭐 영화 서사, 또 영화관 환경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일 먼저 영화 장치 중에서 첫 번째 카메라 때문에 동일시 현상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게 딱 그렇게 점점 첫 문단 나온 개념을 부연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관객은 카메라에 의해 기록된 것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관객은 자신이 영화를 보는 사인의 주체인가요? 아, 영화를 본 시선의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선은 카메라에 의해 이미 규정된 시선이다 하면서 이렇게 영화 장치 중에 카메라가 어떻게 동일시 현상을 만들어내는가 설명을 해줬고요. 또 하나 이제 영화 서사도 역시 아까 영화 장치 중에 하나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화 서사란 단어 쓰지 않았지만 읽어보면 이건 이제 영화 서사라고 하는 또 영화 장치 중에 하나가 어떻게 동일시 현상을 만들어내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영화는 촬영과 편집 과정에서 특정한 의도에 따라 선택과 배제가 이루어지지만 관객은 제작 과정에서 무엇이 배제되었는지 알 수 없다. 관객은 자신이 현실 세계를 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세계를 보고 있다는 것이 정식 분석학적 영화 이론가들의 주장이다 하면서 이렇게 일단 두 번째 문단에서는 영화 장치 중에서 카메라하고 영화의 서사가 어떻게 동일시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하는가 그걸 설명해줬고요. 이제 마지막 문단은 또 영화관 환경이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영화 장치 중에서 제일 마지막 예시 들은 것 중에 하나였죠. 영화관의 환경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화관의 환경은 관객이 영화가 환영임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영화에 몰입한 관객은 플라톤이 말한 동굴의 비유 속 죄수처럼 스크린에 비친 허구의 세계를 현실이라고 착각한다. 이때 영화는 꿈에 빗대진다. 역시 맞습니다. 아까 전에 12번의 1번 선지. 아까 12번의 1번 선지, 영화는 무엇에 비유될 수 있는가? 역시 아까 몽상도 나왔지만 또 하나 또 나왔네요. 꿈에 빗대진다. 네, 그래서 더더욱 12번의 선지 1번이 확실히 답이 되겠습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자, 여하튼 여기까지가 이제 영화 장치들이 어떻게 그 관객들로 하여금 동일시 현상을 느끼게 해주는가 설명이 끝난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좀 약간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네요. 정식 분석학적 영화 이론은 영화가 은폐하고 있는, 아니야, 비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뭐 다른, 의의라고 할까요? 하여튼 읽어보겠습니다. 정식 분석학적 영화 이론은 영화가 은폐하고 있는 특정한 이념을 관객이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관객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영화가 환영임을 영화 스스로 폭로하는 설정이 담겨있는 대안적인 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하면서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14번 보기에도 잠깐 나왔지만 요것도 감독과 관객의 위치가 수평적이냐 아닌가 따라서 이것도 어떻게 분류될 수 있겠습니까? 역시 정식 분석학적 영화 이론도 바전과 마찬가지로 감독이 관객보다 우위에 있다. 그렇게 간주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관객이 이렇게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 경고한다.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바정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정신 분석학적 영화 이론 역시 감독이 관객보다 우위에 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독하고 관객하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런 선지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같이 그렇게 곁들여서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문제 풀기 앞서서요. 좀 참고 개념을 간단히 좀 흥미있는 이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신 분석학적 영화 이론 가장 핵심이 관객이 영화 장치 때문에 동일시 현상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가 가장 핵심 키워드 개념인데 이 동일시 현상에 대해서 매체학자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썼습니다만 동일시 현상에 대해서 매체학자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바로 스크린을 보면서 타자화된 자신과 대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타자화된 자신과의 대면.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그런 타자화된 자신이 계속 스크린에 나오는 것이 바로 도플갱어가 반복되고 복제되는 것이다. 그렇게 또 도플갱어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독일의 매체학자
프리드리히 히틀러라고 하는 분은요, 또 이렇게 영화를 보는 것을 이렇게 또 설명했습니다. 영화를 보는 것은 우리 내부에서 억압되어 있던 친숙한 것을 타자로서 목격하는 행위다. 이렇게 재미있는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다 이것도 아마 정식 분석학적 영화 이론에서 계속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런 재미있는 주장을 또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12번 가나에 모두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가장 적절한 거 선지 1번이 가장 확실한 정답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선지 2번 잠깐 보자면은요. 아까 2번은 가는 맞지 않았습니까? 영화의 내용과 형식 중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데 가는 많습니다. 나에는 이런 내용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간, 오, 난, X니까 역시 선지 1번이 확실한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문제 15번을 보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을 바탕으로 할 때 아까 기억이 뭐였냐면요. 바로 그렇게 관객이 영화에서 느끼는 현실감은 상상적인 것이며 환영이다. 현실감은 상상적인 것이며 환영이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이유 가장 적절한 것인데요. 자, 이거 아까 지문으로 돌아가 보면 금방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시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억이 나와 있고요. 상상적인 것이며 환영이다 했고, 자, 바로 이제 그런 걸 이제 다른 말로 해서 동일시 현상이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자, 그런 동일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자, 이런 동일시 현상은 영화 장치로 인해 발생한다. 이유가 금방 나와 있습니다. 영화 장치로 인해 발생한다. 또 영화 장치 예로는 카메라, 그 다음에 영화 서사, 또 영화관 환경 그렇게 쭉 부연 설명했었죠. 네, 다시 한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실감이 사실은 환영인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런 거죠. 바로 여기 답이 아까 그대로 관객은 영화장치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대로 답 선지 1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말하면 이게 계속 그 영화장치의 영향을 어떻게 받는가 따라서 계속 마지막 문단까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제 이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까? 바로 영화 관객이 스크린 속에 나온 인물을 자기와 일치시키는 동일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라고 했죠. 동일시 현상이 발생한 이유를 거꾸로 얘기하자면은 영화 장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싱겁게 선지 1번이 답이고요. 또 평가원의 추론 문제치고는 상당히 문제가 너무 단순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원이 문제를 단순하게 낼 리가 있나 의심스러울 때 이제 한번 뒤에 것도 가볍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쭉 가볍게 보시면 굳이 여기 영상에서는 시간 관계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금방 답이 될 만한 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사례 문제인 16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16번입니다.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영화 감상문이다. 이에 대해 가의 바쟁의 입장. 자, 바쟁 관점이 A고요. 또 나의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 그건 B입니다. 이제 그 A는 바쟁, B는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한 내용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3점짜리인데요. 글씨가 깨알 같아가지고 좀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네, 살짝 확대를 해봤습니다. 최근 영화관에서 본 두 편의 영화가 기억에 남는다. 가가 첫째 영화가 있고 나 둘째 영화가 있습니다. 자, 이 지문 가나가 아닙니다. 그 동그라미 납니다. 첫째 영화. 먼저 동그라미가 첫째 영화는 고단하게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일상을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이다. 다큐멘터리라는 착각이 들 정도, 실제 다큐멘터리 아니고요. 장르는 엄연히 영화고요. 다큐멘터리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사실적인 영화였다. 자, 이거 당연히 바장이 좋아할 만한 영화겠네요. 사실적인 영화였다. 작품에 대해 더 찾아보니 거리에서 인공 조명 없이 다른 말로 자연광이네요. 아까 지문 표현대로 자연광, 인공 조명 없이 촬영하였고 주인공은 연기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었다고 한다. 마지막에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아줄 때 마치 내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느껴져 감동적이었다. 이거 뭡니까? 아주 강하게 현실감이 느껴지는 거네요. 그러면서 마치 동일시하는 거죠. 동일시. 네,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나온 동일시하는 겁니다. 마치 그 아들이 영화 속 아들이 마치 나인 것처럼 그렇게 동일시한 현상을 지금 느꼈고요. 하여튼 감동적이었다. 여기 또 하나 또 바장이 좋아하는 거 또 있네요. 열린 결말 이라서 주인공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궁금했다.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두 번째 영화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초인적 주인공이 외계 침략자를 물리치는 내용이다. 자, 이건 딱 봐도 SF 영화고 비현실적인 영화죠. 네. 그러니까 일단 바장이 싫어하는 영화 유형이겠네요. 하여튼 영화 후반부까지 사건 전개를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반전을 거듭하는 이야기와 실제라고 착각할 정도로 뛰어난 컴퓨터 그래픽 화면은 으뜸이었지만 뻔한 결말. 이건 열린 결말이 아니고 뻔한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그라미 영화는 바장이 싫어하는 것만 다 갖췄네요. 일단 현실적인 것이 아니고 또 결말도 열리지 않고 뻔합니다.
뭐 당연히 뭐 악당이 물리치고 다시 지구의 평화가 돌아오는 그런 거겠죠. 그래도 주인공이 침략자를 무찌르는 장면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 세상을 구하는 것 같아서 쾌감이 느껴졌다. 이것도 뭐겠습니까? 이것도 동일시 현상이네요. 이것도 역시 동일시 현상이고요. 자,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생각해 보니 왜 세계의 평화는 서구인이 지키고 특정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인류의 위기인지 의아했다. 이건 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느낀 그런 걸 아주 이 학생도 역시 같이 느낀 것 같습니다. 항상 위기는 침략하고 기후위기가 오고 다 그런 위기는 다 특정 대륙, 특정 나라에서 발생하고 또 그 나라 사람들이 또 나서가지고 지구를 구하죠. 네, 하여튼 그런 의문점을 역시 이 학생도 똑같이 품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동그라미 가, 동그라미 나 완전히 상반된 성격의 영화인데요. 일단 이거를 바장의 입장과 또 바장의 관점과 정식 분석학적 관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지 1번입니다. A 관점, 즉 바장의 관점에서 보면은 학생이 동그라미 가에서 궁금함을 떠올리는 것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이 열린 결말을 통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동그라미 가에 담았기 때문이다. 이거 그냥 슬쩍 흘려읽으면 그럴듯한데 이게 가운데가 틀렸습니다. 자, 일단 열린 결말 또 현실을 있는 그대로까지 맞는데 가운데가 틀렸죠. 자, 이건 이 동그라미 가는 이미지를 믿는 감독이 아니죠. 현실을 믿는 감독이 맞는 겁니다. 현실을 믿는 감독.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바쟁이 싫어하는 유형의 감독이죠.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근데 이건 선지가 그렇게 잘못 만들어져서 그렇고, 하여튼 이 동그라미 가 영화는 현실을 믿는 감독이 이렇게 열린 결말을 열린 결말을 만들었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았기 때문에 바쟁이 선호하는 유형의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선지 2번입니다. A 관점 바장에서 보면은 학생이 동그라미 나 둘째 영화에서 사건의 전개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그 나 동그라미 나 영화에는 의미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미결정 상태의 현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이게 현실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땡이고, 그 다음에 그 의미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미결정 상태의 이 현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건 전개를 예측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반전을 거듭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반전을 거듭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사건 전개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영화 계속 후반부에 들어서 반전을 거듭했기 때문에 사건 전개를 예측하지 못한 것이지 이렇게 미결정 상태의 현실이 담겨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단 현실 자체가 가장 어긋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결말이 또 뻔한 결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미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미결정 상태, 이 부분도 이제 이건 바장이 선호하는 유형이긴 한데 동그라미 나 영화는 이게 아니죠. 뻔한 결말의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모로 보나 바쟁의 관점하고는 맞지가 않고요. 네, 그다음 선지 2번입니다. A 관점에서 보면 역시 바쟁 학생이 동그라미 가나에서 착각하는 듯한 인상을 받은 것은 동그라미 가나가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내는 연출 방식으로 촬영됐기 때문이다. 이건 당연히 동그라미 가는 맞죠. 네,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 일반에 쓰고 자연광 쓰고, 근데 나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내용 자체가 현실적인 내용이 아니고 진짜 컴퓨터 그래픽을 아주 강하게 써가지고 현실로 착각이 들게 한 것처럼 만들 것이지 이게 강한 현실성을 만들어낸 것은 전혀 아니죠. 그래서 가는 맞지만 나가 틀렸습니다. 다음 선지 4번입니다. 또 B의 관점입니다. 이제 정식 분석학적 영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학생이 동그라미 나에서 뜨함을 떠올린 것은 동그라미 나가 관객으로 하여금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며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 영화이기 때문인데 뭐 앞에 거 볼 필요도 없이 동그라미 나가 대안적 영화가 아니라고 하는 거 다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안적인 영화라고 하는 건 아까 마지막 문단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화가 이렇게 허구러가는 걸 영화 내에서 폭로해주는 영화, 그런 게 대안적인 영화인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이 그럼 답이 되겠습니다. 선지 5번 B의 관점, 정식 분석학적 영화 이론 관점에서 보면은 학생이 동그라미 가에서 난가요? 네. 동그라미 가에서 감동을 받은 것과 또 동그라미 나에서 쾌감을 느낀 것은 상상적 작업을 통해 허구적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켰기 때문이다. 이걸 세 글자로 하면은 동일시 시킨 것이죠. 동일시. 바로 이게 B의 관점, 즉 정식 분석학적 영화 이론이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동일시 현상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동일시 시켰기 때문에 가에서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에서도 마치 그 영화 속의 아버지가 아들 손잡아 줄 때 자기 손 잡는 것처럼 느꼈고, 영화 동그라미 나 영화에서도 비록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거긴 하지만 마치 자기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무슨 유괴 침략자 무찌른 것처럼 그런 쾌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런 동일시 현상, 바로 상상적 작업을 했기 때문이고, 이건 그대로 B의 관점이 맞겠습니다. 선지 5번 답이 확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문제 17번 단어 문제 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렇게
어려운 철학자들 개념이 나오면서 가나 지문으로 한 것에 비해서 훨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그 예를 떠올라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또 재밌는 지문으로 해서 가나 지문 같이 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